최근 흉악범죄를 저질러 신상이 공개된 최윤종과 최원종, 조선, 이들은 모두 외부와 단절된 채 살아온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비극을 막으려면 정부가 이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과연 이 은둔형 외톨이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실제 이런 흉악범죄로 이어지는 문제로 볼 수 있는 건지 전문가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역의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실태조사에 참여한 경남대 정용문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은둔형 외톨이, 은둔 청년, 고립 청년 용어들이 참 다양하게 언론에 등장하던데 어떤 용어로 쓰는 게 맞는 건지 좀 용어 정립을 먼저 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도 네. 이 개념을 이제 어떤 개념들을 사용할지 논의를 했지만 이제 네. 이 외톨이라는 이 개념은 그 개념 자체에서 좀 부정적인 어떤 함의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예. 사실 이 개념을 저 이제 보고서에도 이제 그 기존 문헌들에서는 이 용어들을 써왔지만 네. 이 용어를 쓰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하고 이 용어는 그냥 쓰지를 않고 청년 고립 또는 고립 청년 이렇게 그 용어를 쓰는 네. 것이 중립적인 용어를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고립 청년, 고립 청년. 청년 고립 이렇게 좋습니다. 사용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럼 고립 청년에 대한 이야기 오늘 한번 나눠볼 텐데 이 은둔형 외톨이, 고립 청년 요거의 기준을 좀 뭐라고 보면 될까요? 우선은 제가 조금 길어질 수 있는데 네. 고립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우리 사회가 청년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사회적 불이익에 대해서 최근에 관심이 이제 매우 많죠. 예. 지금까지 보통 이제 사람들이 청년 문제 이러면은 청년 일자리 문제, 청년 실업 이 부분들에 관심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니트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이 이제 많이 활용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니트라는 것이 보면은 이제 직업상의 어떤 지위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무업자로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하기도 하고, 네. 이거는 이제 순수하게 어떤 경제적인 참여가 단절된 그런 상태를 의미를 하는데, 이 고립이라는 것은 어떤 거기에다가 어떤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그런 상태를 포함하는 그런 개념으로 네.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더 큰 개념으로 이렇게 사회적 배제라는 이런 개념도 있습니다. 근데 이 고립은 어떤 사회적 배제의 어떤 한 극단적인 형태라고 볼까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고립이 그럼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타인과의 어떤 접촉이나 교류 이것이 없고 어디 어떤 소속이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네. 소속감이 없는 상태이고, 또 내가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이렇게 그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제 사회적 지지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부재한 그런 상태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개념은 그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측정을 했느냐? 그래서 이제 그거는 우리가 또 사회 참여라는 개념을 가지고 기준으로 이렇게 그 고립의 정도를 저희가 측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비고립이 있고 잠재적 고립이 있고, 그래서 은둔형 고립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저희가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고립이라는 것은 이제 이 사회 참여도 보면 공식적인 사회 참여가 있고 비공식적인 사회 참여가 있거든요. 이제 공식적인 것은 말 그대로 예를 들면은 어떤 공식적으로 소속이 되어 있는 거죠. 학교에 네. 소속이 되어 있거나 직장에 소속이 되어 있거나 직장은 아니더라도 어떤 취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학원이라든지 트레이닝을 받기 위해서 이런 식의 이제 활동을 하는 것이 공식적인 사회 참여라 그러고, 비공식적인 사회 참여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예를 들면 개인적인 어떤 친구와 만난다든지 이웃과의 소통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제 네. 비공식적인 사회 참여라 그러는데, 비고립은 이제 둘 다 하는 경우이고요. 네. 잠재적 고립은 공식적인 사회 참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친구 만나고 개인적인 교류를 하는 사람, 예. 이게 이제 비잠재적 고립이에요. 우리가 소위 고립에도 말하는 종류가 많네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제 백수라고 이야기하는 예. 그런 계층이 여기 잠재적 고립에 들어가게 되고, 예. 은둔형 고립은
둘 다 이제 거의 활동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둘 다 활동이 없다는 것이 결국 집이라는 이 생활 반경을 거의 벗어나지 않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최근에 창원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창원에 있는 고립 청년 몇 명 정도 되나요? 이게 그렇게 이제 딱 몇 명이다라고 네. 참 말씀드리기가 이제 어려운데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한 것이 이제 표본 조사이다 보니까 네. 이거 전수 조사가 아니고요. 아무튼 이제 수치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창원시 청년의 2.6%가 예. 은둔형 고립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었어요. 네네. 대략 뭐 이거를 이제 다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모집단이라 그러는데 창원시의 이제 그 청년, 그러니까 만 19세에서 만 39세 사이의 연령대를 우리가 청년이라고 법적으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예. 그게 대략 한 25만 명 정도 되는데 그것을 이제 이렇게 다시 이제 곱해 보면은 예. 한 6,500명 6,500 내외일 정도. 거라고 이제 추정이 되는데 네네. 사실은 이제 이거는 정말 추정이에요. 예. 저희가 조사를 뭐 해봤을 때, 뭐 이거는 가정이긴 하지만 실제 은둔형 고립 청년은 저희 조사 결과는 조금 과소 추정이 되어 있을 거라는 그런 부분들에서 실제는 더 많을 수도 있다. 라고 예, 그렇습니다. 예측을 하시는 거고요. 네네. 전국적인 기준이랑 비교했을 때 창원시에 좀 많은 편인가요? 아니면 좀 적은 편인가요? 그게 뭐 딱 이게 조사를 하는 과정이 다르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워딩이라고 그러는데 그 질문한 어떤 그 말 자체가 다르고 이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사실 비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아무튼 우리가 중고 집단으로 이제 서울을 보게 되는데 한 4.5% 예. 가 그 은둔형 고립군으로 이렇게 조사가 된 것 같아요. 뭐 서울 거기도 뭐 어느 정도 이거 추정치이기 때문에 예. 사실 뭐 우리하고 겹칠 수도 있습니다. 네. 표본 오차라는 것을 고려를 해보면, 근데 대체로 보면은 이 대도시에서 이게 고립 현상이 더 심화될 그럴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구 밀도가 높아지고, 인구 밀도가 높다는 것은 그 주택 구조가 약간 폐쇄적으로 된다는 이야기고요. 사람들의 관계가 파편화된다는 이야기. 그게 이제 도시화의 하나의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뭐 이거는 우리 뭐 도시의 어떤 특성상, 그러니까 도시화의 어떤 진행 정도 뭐 이런 거에 따라 또 좀 다를 수도 있다. 예.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뭐 서울보다는 좀 낮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답변을 조금만 간략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립 청년이 좀 늘어나는 추세라는 이런 기사들도 많이 봤는데 고립 청년의 어떤 원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고립 청년이 실제로 증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실증 데이터는 사실 아직까지는 좀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게 좀 사실 이제 최근의 현상이고, 그렇죠. 실제로 이것을 뭐 측정을 하고 데이터를 만든 것은 지금 최근의 현상이라 증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증가할 것 같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할 수가 있고, 사실 고립 청년이 증가했다라기보다는 고립 청년에 대한 우리 어떤 사회적 관심이 증가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전에 이 이야기를 하질 않았는데,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이 이야기를 거의 잘 안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고립 청년 문제가 좀 더 이렇게 더 심각해지는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데,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게 그 숨겨져 있던 이 문제가 우리의 이제 관심사로 다시 이제 떠오르게 되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공감대가 생기고, 이거는 어떤 긍정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뭐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이게 그 고립 청년 규모가 확대되고 고립의 정도가 더 심화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제가 드릴 수는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뭐 전반적인 어떤 우리 사회의 변화, 뭐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변화로 사실 우리가
놀이 문화라든지 일 문화 이런 것들이 누구랑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가 이제 뭐 혼자서도 얼마든지 놀 수 있는 그런 예, 상황이 돼요. 예전에는 혼자서는 놀 수가 없는 그런 놀이 문화였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있는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청년들의 어떤 사회 진출의 기회는 갈수록 제한될 수밖에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좋은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청년들이 그 좋은 일자리를 확보할 가능성은 더욱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력직을 다 선호를 하게 되고 그렇죠. 그 과정에서 청년들은 실패와 좌절의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게 계속 축적이 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이제 그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여기서 우리 사회에서 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는 이런 그 내 능력 이런 것들이 정말 별로 없구나라는 생각에서 이제 청년들은 계속 뒤로 빠지게 되게 되거든요. 네. 네. 그 사실 이 고립 청년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최근 흉악범죄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고립 청년이 다 범죄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개인 성향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 범죄와 이 고립 청년 문제의 연관성 어떻게 좀 보십니까, 교수님? 제가 범죄학자는 아닌데 예. 저희가 이제 이 연구를 수행할 때도 이 연구진들이 이제 회의를 하면서 이제 이 고립이라는 것도 단지 이게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고립은 하나의 그냥 현상인데 이것이 어떤 문제로서의 고립이 있을 수가 있고 문제가 아닌 고립도 있을 수가 있다. 문제가 아닌 고립, 예를 들면은 뭐 난 그냥 자발적으로 고립할 수도 있고, 네. 우리가 삶을 겪다 보면은 이게 그 어떤 그냥 지나가는 어떤 그런 고립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고립이라는 상태를 오히려 취하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고립된 상태에서 남들을 만나지 않고 이제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립이 정말 문제일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 이제 이 문항을 넣고 연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대체적으로 봤을 때 고립은 문제인 것 같아요. 고립된 청년들이 그 상황에서 비고립된 청년과 어떤 생활 패턴이 어떻게 다르냐 여러 가지를 저희가 이제 살펴봤는데 특히 이제 PC나 이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게 되는데 그 비고립 청년들에 비해서 고립 청년들은 그 PC나 모바일 기기들을 뭐라 그럴까요? 뭐 엔터테인먼트, 게임 이런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좀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비생산적인 그런 활동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정신 건강 이 부분들에서 저희가 이제 측정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우울이라든지 외로움이라든지 무희망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측정을 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높게 격차가 이거죠. 정신 건강 수준이 되게 낮은 거죠. 그다음에 자살 충동 이것도 이제 유의미하게 이렇게 높게 나오고, 근데 이제 뭐 범죄 충동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범죄 충동이 이렇게 뭐 고립과 뭐 범죄와 어떤 연관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 사실 관심사가 아니었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고립,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고립 청년들을 어떤 우리 사회 아까 잠재적인 어떤 범죄 집단으로 이렇게 인식하는 그 경향은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들어요. 왜냐하면 범죄라는 것은 뭐 일탈행위나 이런 것들은 또 고립 청년들만이 하는 건 아니고요. 어느 집단이나 욕구가 뭐 제대로 충족되지 않거나 이럴 때 뭐 좌절이 축적되거나 이럴 때 공격성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연관시키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고 오히려 그 고립된 청년들은 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라기보다는 지금의 우리 사회 환경이 이 청년들의 어떤 그 온전한 삶을 위협하는 그런 원인을 제공을 하고 있다. 오히려 저는 그 피해자의 관점으로 보고 이 고립 청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떤 욕구들이 있는지 더 파악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적절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고 이해를 하면서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남대 사회복지학과 정용문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